네, 시험 운행을 좀 했고요. 처음에 이 발전기 다시 장착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운행을 하니까 배터리 부족등이 뜨더라고요. 며칠 그랬어요. 한 이틀, 3일. 그래서 이 발전기가 조립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발전기에 워낙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기름때가 범벅이 돼서 그냥 거의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세정제를 한 통을 다 써가지고 이거를 닦아냈단 말이에요. 천이나 이런 걸 닦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액체로 닦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브레이크 파츠라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쪽에 기름 묻는 거, 로터나 패드나 이런 데 기름이 묻는 거를 완전히 바짝 말려버리는 신나계통으로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엔진룸 청소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흡기 센서들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크 파츠가 기름기를 쫙 빼는 데는 탁월해요, 그게. 근데 문제는 고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죠. 브레이크 패드나 이쪽에 청소하는 그 용제는 신납니다. 신나 그냥. 기름을 쫙 말려버리죠 그냥. 그래서 그걸 조금 쓰고, 그걸 좀 써가지고서 완전히 녹아내리니까. 그리고 바로 엔진룸 청소제라 그래서 그거는 기름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엔진룸 청소제라는 거를 뿌려놓으면 고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거에다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기름기가 좀 섞여 있어요, 그거는. 근데 물로 씻어내면은 녹이 나니까 세척용 기름이죠. 기름을 섞어놔서 그 뿌리고 나면 좀 반질반질하고, 브레이크 용품들 세척하는 거는 뿌려놓고 나면 바로 휘발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엔진룸 청소제는 휘발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남아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빨리 없어지지만, 그래서 가동을 좀 시켰고, 차량 운행을 좀 하니까 배터리 부족등은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왔고요. 처음에 이제 이거 장착하고 나서 그동안 즉시 확인해 봤을 때는 기름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엔진룸 청소제 그걸로 씻어낸다고 카본 가루로 다 씻어냈는데도 그건 그거고, 그 용제가 남아 있어서 좀 번들번들했는데, 그게 이 발전기 발전 성능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벨트 쪽에도 기름이 좀 있었어요. 이 벨트 발전기 풀리의 이 홈 부분 안쪽에 기름이 좀 있었거든요. 좀 미끄러질 수 있죠. 근데 벨트는 안 미끄러진다? 그럴 리는 없죠. 기름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미끄러져? 미끄러지는 게 좀 확 미끄러지지 않는다 뿐이지, 꼭 잡고서 돌린다고 해서 기름이 있는데 안 미끄러질 수는 없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속주행도 하고
또 주행을 좀 했는데 이 밑에 기름이 안 보이죠. 오일필터 하우징 밑에 기름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기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일필터 하우징도 잘 키워졌고 별 문제 없이 일단 내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블로바이커스 배출구 이쪽에는 그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거 빼먹어 가지고 이게 빠져 있었죠. 장착을 안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은 안 나오는 걸로 보여요. 전혀 그 훈증기가 새지 않았고, 그리고 이쪽에 좀 기름이 남아있던 것도 세정을 했어요. 예, 저 안쪽에 기름기가 좀 남아있던 것도 좀 세정을 했어요. 저 얼마 안 되는데도 좋지 않습니다. 저 기름 먹으면 저거 좋을 리는 없잖아요. 많이 닦아냈는데도 좀 있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손댔던 것들은 잘 처리가 됐고, 그리고 부동액 교환한 것도 지금 미니멈 맥시멈 선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정확히 걸쳐서 잘 맞춰놨고, 부족 그 엔진을 저 부동액 교환하고 난 다음에 조금 뭐 부적동 뜨고 그런다고 당장 차 멈추라고 막 빨간 거 뜨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뜨는 거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주행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바로 차를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100m, 200m는 상관없습니다. 1km까지도 상관없어요. 보충을 잘 했고, 그리고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수 통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최고까지 올라가면 그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좀 돌리는데 이 안에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저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액을 집어넣을 때 아유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뭐 빼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볼보는 흘러나오니까 밖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뭐 그렇다고 철철 넘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넣는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거. 처음에 나 이게 막 새고 그래가지고 이 통이 깨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고민이었는데, 이걸 다 뜯어가지고 청소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 다 뜯어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예, 그걸 몰라가지고. 그럼 뭐 이 부동액에 그 부동액을 이렇게 뭐 가루,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가루들이 쌓여가지고 뭐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되고 뭐 다 망가지고 그러는 영상들도 있던데, 그거는 오죽하면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뭐 부동액을 갈아주면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액이 물하고 부동액하고 섞어가지고서 이제 냉각 효과는 물이 가지고 있는 거고, 얼지 않게 하는 거는 부동액이 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건데, 부동액이 알루미늄을 좀 부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에 담아둬도 뭐 부식될 수는 있겠지, 온도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야말로 조회수 올릴 목적으로 그러는 거지, 쓸데기 없이. 한 3년이나 4년이나 뭐 그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면 되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갈고 있거든요. 작년에 교환했고 올해만 두 번째예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발전기 뜯어내고 이러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거지. 그래서 그 부동액이나 이런 거 교환할 때 막 교환을 뭐 얼마 만에 안 하면 큰일이 나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안 갈고 타고 다니고 그래서 어디가 막히고 그랬을 때 문제지, 이거를 뭘 매년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타지도 않는 차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파워오일이죠. 운전대 돌리는 그 데 쓰는 오일인데, 이거 없는 차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것도 미니멈 맥시멈 있어서 거기에 정확히 지금 맞춰 놓은 거예요. 맞추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안쪽에 그 튀어나온 부분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 변속기 오일이란다. 운전대를 돌리는 파워오일, 이 파워오일도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니, 이 파워오일도 교환하면 되죠. 이것도 뭐 이걸 안 갈아주면 뻑뻑 소리가 나고 뭐가 뽀개지고 이런 얘기들, 그거는 그게 얼마 동안 안 갈았으면 그렇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줘야지. 그게 그건 뭐 5년도 괜찮겠지. 7년? 한 10년? 그 정도 돼야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1년마다 안 갈고 6개월마다 안 갈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오일이 좀 쓸만한 걸로 해서 넣는 게 좋겠죠. 비싸다고 쓸만한 건 아닙니다. 규격에 맞는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파워오일도. 다른 거는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 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줘야 돼요. 연료 필터는. 원래는 연료 필터도 경유 같은 경우, 휘발유는 뭐 별로 의미 없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도 연료 필터를 그렇게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경유도 다 정제를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뭔 찌꺼기가 그렇게 생긴다고. 근데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뭐 기름통 자체가 쇠로 만들고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죠. 그리고 페인트 칠하니까 페인트까지 벗겨지고 그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그게 플라스틱도 그냥 플라스틱 아니고 폴리프로필렌이나 이래가지고 부식되거나 뽀개지거나 이러는 게 거의 없는, 연구하진 않겠지만은 한 2, 30년 안에는 뭐 그렇게 될 일이 없는 소재를 쓰는데 뭐 찌꺼기가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료 필터도 사실은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원래는. 그런데 경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폐유 한 번 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선박에서 경유를 많이 쓰죠. 아직도 선박에서 경유를 많이 쓰는데 그 선박은 면세란 말이에요. 면세니까 하나 싸죠. 거기다가 그 배 기름통에는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 바닥에서 물이 생겨요. 찌꺼기도 엄청 많고 바닥에 물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양어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오죽하겠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꽤 많이 그 짓거리를 해요. 꽤 많이. 그래서
그 한국의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 가짜 경유를 그냥 넣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인적태를 막히게 하는 거는 분명히 막히게 할 거고, 근데 그 찌꺼기도 그 폐유 찌꺼기나 이런 것도 종류가 많은데 아주 악성인 걸 갖다 파는 새끼들이 있어요.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새끼들은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알갱이가 어?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섞어서 팔면 바로 들통이 날 거 아닙니까? 차가 설 텐데. 공주에서, 충남 공주에서 한번 문제 있었죠. 차가 막 서버리고 이래가지고서 피해자가 수백 명이 생기고, 그것도 차가 섰을 때는 그렇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 노즐하고 다 확인해 봤을 때 거기에 뭐 찌꺼기가 껴있다, 그럼 노즐까지 다 뽑으려 그러면 착각 나와버리지. 그래서 일단 필터를, 한국에서는 경유차를 타는 분들은 필터를 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막 갈죠. 근데 필터가 센터에서 파는 게 뭐 3만 얼마인가, 2만 얼마나, 3만 얼마나. 그런데 필터에서 그걸 안 파나? 정품이다 뭐다 그런 건 조금 비싸요. 근데 중국에서 알리에서 사면 몇천 원이면 사요. 품질 똑같습니다. 어차피 저까지 그 걸르는 건데 뭐. 예. 그래서 품질 걱정할 필요 없이 사가지고 자주 교체하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자주 해도 그렇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근데 개월수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주행을 한 뭐 모르겠다. 기름 넣는 만큼, 주행하는 만큼 봐가지고서 이제 필터를 좀 교환하시면 되겠어요. 한 10,000km? 10,000km 정도면 좀 그런가? 20,000km? 근데 그것도 뭐 복골복이지. 그잖아요. 이거 무슨 뭐 경품 추첨하는 거야, 이거. 예. 예. 재수 없으면은 폐유 들어가가지고 차가 작살이 나는 거고, 운 좋게 피하면은 타고 다니는 거고, 그런 지경인데. 예. 그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쪽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에어파이프는 보시다시피 기름이 새지 않았죠. 저 뒤쪽에 조금 보여요, 기름이. 조금 보여요. 저 뒤쪽에 조금 보이죠. 조금. 저기 뭐가 좀 번들번들 하잖아요,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나사구나. 나사 아닌데? 나사 밑인데? 저거 봐라. 이거 참 골치 아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름이 새는 건 아니구나. 이건 가스죠, 가스. 엔진 오일 가스가 새게 되면 새는 건데, 지금 이것도 뭐 새는 데가 없어요. 여러 번 확인했는데 새는 게 없죠. 때가 좀 묻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잘 됐어요. 근데 나사는 지금 교환을 좀 해야 되는데, 센터 또 가야 되는데, 추석 전에 가야지. 먼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면서 막 난리를 했었잖아요. 올 전반기에. 그래서 변속기 오일을 내가 한 10번 넘게 갈았을 거야. 그거 20리터 갖다 놓고 5번인가 4번인가 5번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한 10번을 갈았어요. 그리고 그 변속기 오일을 종류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교환을 했고, 뭐
아이션 미션이니까 일본에서 만든 아이션 미션이니까 일본의 변속기 오일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JWS라고 그러거든요. 재팬 JWS 3309를 원래 그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출고할 때 JWS 3309를 넣었다 그러는데 그게 2011년인가 뭐 JWS 3324인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넣어봤어. 예. 그런데 변속 충격이 계속 있었죠.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 교환했을 때. 근데 그 후로 변속 충격이 있어가지고 계속 영상 올렸었죠. 제가 한 달, 두 달? 변속 충격이 계속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 충격이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쭉 올라간다? 그럼 충격이 있어요. 퉁 그 주행에 집어넣으면, 주행에다 넣으면 퉁, 주행에다 넣으면 퉁. 그러니까 그 주행을 하다가 뭐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중립에 한번 놔보고, 원래는 그냥 드라이브에 놓는데 중립에 놨다가 드라이브로 변속기를 변경하면 툭 치는 거예요. 툭. 그게 좀 심했었어요. 올 초에도 그랬을 거래요. 그게 뭐 4개월 계속 오일을 계속 교환하고, 그리고 이게 변속기를 한번 뜯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뭐가 문제냐 이거.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다 뭐다 말들이 엄청 많은데, 또 뭐 그 변속기 디스크가 마모가 됐다든가,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라든가, 뭐 전기 계통의 문제라든가, 하여간 뭐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변속기 뜯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건 아니지만, 뜯었다가 조립을 조립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조립 못하진 않겠지. 근데 저걸 뜯었다가 그저 부품도 큰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일필 누르면서 또 갈아야 되나 내버려뒀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지만 계속 충격이 있지만 내버려뒀어요. 그냥 타고 다니든가. 그 할 시간도 없고 내가 맨날 차만 고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한 4개월, 5개월 근데 다른 조치를 해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일만 가지고도, 변속기 오일만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변속기 오일이 뭐 규격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변속기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하고는 완전히 판이 달라요. 그래서 규정된 오일을 규정된 양으로 규정된 만큼 규정된 방법으로 해서 교환을 했어도 변속기가 조금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 복잡한 구조기 때문에 변속기 뜯어보면 가관이 아니죠, 그거. 그리고 뭐 전체적인 크기만 크지, 변속기 안으로 들어가면 유압으로 그 변속을 시키고, 또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변속하는 타이밍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엔진은 장난이지, 자동 변속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 오일만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오일을 제대로 갈면은 문제가 없다, 그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변속기에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서 뭐 뜯어가지고 뭐 300만원, 500만원, 비싸면 막 10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차를 한 대 사고 말지. 근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를 뜯어서 다시 한다 그랬을 때 최소한 300에서 500 정도 받아요.
근데 그 통째로 해서 갈라 그러면은 그거 돈이 뭐 그리고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센터에서는 못 한다고 봐야 되고 센터에서는 변속기를 누가 고쳐줍니까? 통째로 교체하지. 그 센터에서 변속기를 통째로 교체해도 정상적으로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센터에 직원이 없는데 이게 정비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정비 경력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고 다 늙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보면 20대 초반 애들 와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한 명이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지. 정비 교육 받고 다 했겠지만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찌됐든 변속기는 그 규정된 거를 잘 확인을 해서 오일 양이라든가 교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잘 확인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맨 마지막에 내가 변속기 지금 오일 집어넣은 거는 두 종류를 집어넣었어요. 아니지? 퀀텀 무드 지포트에서 팔고 있는 거 퀀텀이라는 것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멀티 ATF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넣어보고 또 별걸 다 넣어봤는데 사실은 그게 기름에 그러고 나서 저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변속기 오일 성분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대조를 해봤어요. 동점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대조를 해봤단 말이에요. 성분까지 똑같아요. 아니 무슨 뭐 정품이고 어쩌고 또 무슨 볼보를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이러면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아. 똑같은 기름에 성능도 똑같아. 동점도 발화점부터 해가지고 뭐 어느 점 뭐 또 뭐 복잡한데 변속기 작업은 그게 같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차를 주행을 했을 때 온도가 높아졌을 때 거기에서 툭툭 치니까 그럼 온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속기 오일이 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높아져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오일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뒤졌단 말이야. 똑같아요. 무슨 경정체에다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고 빼고 이런 거 아닌다면은 똑같아. 290 몇 도인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무슨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변속기 내부에 변속기 오일을 내가 몇 번 갈았었는데 그때 처음에 내가 작년에 변속기 오일을 빼내가지고 봤을 때는 색가루가 바글바글했죠. 진짜 이게 무슨 광산인지 뭐 색가루가 그 정도 되면은 변속기를 교환한 거 아니야. 변속기를 몇 번 갈았거든요. 2번인가 3번인가 교환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교환을 했으면 그렇게 색가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게 최소한 맨 마지막에는 안 갈았다고 봐야지. 돈만 받고 뭐 그럴 리가 있냐. 있어요. 내 누차 얘기하지만은 센터에서도 견적서 쭉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교환 안 한 품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리를 여러 군데를 할 때는 소모품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 군데 수리를 할 때는 나사 하나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걔를 나사 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뽑아내는데 나사 교환 안 하고 있던 거 그대로 꼽는 경우도 많아요. 가격 차이가 꽤 나지.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정비팀하고 그 행정업무 보는 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전산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어딜 고친다 그러면 목록이 쫙 나오고 단가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비팀에서는 그 목록을 다 암기를 하고 그걸 다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럼 돈은 받고 부속은 안 바뀐 거죠.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내가 거의 한 800만 원, 1000만 원어치 뭐 사설까지 하면은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차에. 뭐 26만 킬로 탔으니까 그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부속을 제대로 갈지 않고 견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는. 꼼꼼히 봐야 돼요. 교환한 부품은 반드시 달라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부품을 교환을 했으면 줘야지. 그래서 변속기도 지금 문제 없이 해결이 됐어요. 아, 변속기 때문에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시간이 되고 내가 정비 창고를 만들 건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변속기는 떼어내가지고 분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원인이 뭐였는지 정확히 좀 확인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변속기는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 변속기 이게 뭐는 뭐다 이래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변속기는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뭐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뭐 다른 데뭐 별도 없고 훌륭하죠, 이 정도면. 근데 요즘 차 주행을 안 해가지고 26만 킬로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앞으로 뭐 한 40만 킬로 이상까지는 별 문제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를 너무 자주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